지금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 압송되고 있습니다. 손에 지금 뭔가 있는 거 보니 수갑을 찬 것 같은데 한번 이진숙 전 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제가 이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앴습니다. 법까지 만들어서 없앴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배치돼서 없앤다고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맞지 않아서 사퇴해라? 그건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서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앤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까지 채웁니다. 그 이유가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3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출석 요구서도 때로는 출석 요구한 날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된 날이 9월 27일이었어요. 그것도 그 출석 요구서도 9월 27일 지나서 받았습니다만, 그날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을 없애고 또 이럽니다, 제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고, 필리버스터, 최형두, 김장겸 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예정이 돼 있었고,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국회 출석한다고, 국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선출 권력 아닙니까?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 출석한다고 경찰에 출석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갑을 채우겠다. 그러면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겁니까? 지난 7월 3일에 소위 뉴스공장에 4명의 과방위원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최민희, 김현, 한민수, 노종면 이 4사람의 국회의원들이 출연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종면 의원이 대법관 하시겠습니까? KBS 이사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나. 또 김어준 씨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대법관 일주일 하고 방통위원장 일주일 시켜주세요 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대통령 위에 그 개딸 권력 있습니까? 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하셨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거는 저는 제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자, 봅시다. 소환 조사는 언제? 이진숙 전 위원장의 목소리 제가 요약을 해드리지요. 전쟁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생각난다. 김혜연지 실장을 언급한 겁니다. 개딸이나 누가 시켰느냐, 방통위 없애는 걸로 모자라서 나에게 수갑까지 채우느냐. 보시는 것처럼 수건에 가려져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수갑을 찬 상태로 압송되는 모습 살펴봤습니다. 민주당과 좌파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고 자르고 기관을 없앴다. 영등포 경찰서가 출석 요구서를 3차례 보낸 건 맞는데 마지막 출석 요구서는 9월 27일 지나서 받았다. 그런데 27일은 내가 방통위원장, 기관장으로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본회의에 출석해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민주당이 고발했던
그 발언, 대통령 위에 개딸 권력이 있느냐 한 발언은 방어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국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에서 옷을 벗기자마자 바로 경찰이 체포해서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정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느낌이냐. 이재명 정부에서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밀어주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체포함으로써 정권에 선물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정말 좀 약간 소름이 돋습니다. 사실 체포할 수 있는 사유가 뭔지 아시죠? 죄를 범했다고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에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체포영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발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필리버스터가 국회에 나오고 있고 네. 공교롭게도 출석 요구를 한 시간과 국회에서 업무를 위해서 출석하는 시간이 겹쳤습니다. 그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까? 물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비춰봤을 땐 왜 거기 가냐 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방송통신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관의 존립과 관련된 데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경찰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어떻게 했죠? 이 사안에 대해서 주의만 줬습니다.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소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한 징계를 해야 될 정도로 중했다라고 하면은 감사원 자체에서 굉장한 인사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고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동부지검장 임은정 검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에 나가지고 지금에 있는 검사들 오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법무부 장관 이 인사에 대해서 끼워넣기 인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했죠? 그냥 주의를 줬습니다. 오히려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위법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위법보다 저는 100배, 1000배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경찰에서 임은정 지검장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석과 관련한 협의를 해서 다시 소환을 하면 될 일을 지금 장관급의 전직 방통위원장을 저렇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체포함으로써 저걸 정무적으로 해석하면은요. 향후에 민주당에게는 엄청난 악재가 될 것이고 정치인 이진수 개인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형국으로 이제 비화할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런 무리수를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은 제가 볼 때 정무 감각도 부재한 데다가 과잉 충성 비슷하게 아마 이제 재판부에 영장 청구할 때는 3차례 소환을 불응했다라는 것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불출석 사유서, 특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때문에 이렇게 출석을 못하니 다음에 하겠다고 했다라는 것을 재판부가 알았다면 이렇게 영장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 임은정 지검장과 관련해 가지고 왜 이틀 전인가 느닷없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바로 공무원의 중립성 위반에 그랬어요. 대한 경고를 내려서 예. 한 달도 지났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의 저 수갑 차고 체포하는 모습하고 이것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예. 저런 상황을 지금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를 경고하는 것으로 해서 무마하려고 그랬나라는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게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국회 특정 정당이 주최한 토론회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임은정 검사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도 문제 삼아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민주당에서 이번 추석 밥상에 원래는 검찰청 폐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김현지 실장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소식이 추석 밥상에 올라가기도 했다. 경찰이 이진숙 전 위원장을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 지금 이 시점에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본인들은 법대로라고 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형사소송법상 체포하려고 하면은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그렇다고 하면은 범죄 성립에 대한 소명이 있느냐? 저는 그 또한 소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계속 그러죠.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죠? 헌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한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넓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어떤 그 표현의 자유가 넓어야 됩니까? 나아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혼자 잘렸습니다. 왜 잘렸죠?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임명해서 시험 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정무직으로 임명했던 그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임은정 검사장을 비롯한 시험을 쳐서 검사에 합격해서 된 사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누가 넓어야 됩니까? 그것은 불문가지 초등학생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던 그 민주당이 그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지만 그에 대해서 감사원은 그냥 주의 경고에 그친 겁니다. 그것이 형사처벌을 해가지고 슛골인 구속 체포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에서 체포 구속을 사유를 하면서 만약에 그 체포 사유에 이 세 번째 불출석 사유서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같이 첨부했다고 하면은 그 법원이 이 영장을 발부했겠습니까? 저는 이 또한 검찰의 문제다. 검찰이 요즘 어떻습니까? 독립적인 수사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신청하면 그냥 통법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아무런 어떤 소명, 추가적으로 왜 그랬지? 왜 지난번에 9월 27일 날 좀 국회에 가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는데 앉아 있었는데 그것 좀 정당한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하라.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경찰이 신청하는 것을 무사 통과시키는 이런 경찰 국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을 하면서도 정말 저만 느끼는 걸까요? 무서운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이게 바로 경찰 국가가 아닌가. 경찰 국가로 가는 KTX. 누가 더 이상 경찰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본인 얘기대로 지금 퇴임한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제 오후에 마지막 퇴근길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 민주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지 저 스스로한테 놀랍니다. 정말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숙청이 되지만 최소한 수십만, 수백만의 또 다른 이진숙이 있을 것이다. 이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는 물러납니다. 예, 수고 많았어요. Goodbye and see you. 자, 저렇게 말하고 나서 이틀 만에 이제 수갑을 차는 모습을 국민들이 봤는데 숙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숙청. 저 말 쓰고 이틀 뒤에 이 모습을 숙청이라고 국민들이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숙청이라는 표현 썼고 굿바이 앤 see you 했는데 이틀 만에 see you가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김 앵커께서 숙청을 강조하니까 갑자기 그 한미 정상회담 새벽에 트럼프가 SNS에 글 올리면서 펄지라는 말 썼죠. 숙청과 혁명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그 차에 들어가면서 굿바이 앤 see you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묘한 그런 그 인상을 받았고요. 사실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왜 영등포 경찰서는 공식 입장을 안 내는 것인지 제가 그게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게 좀 정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관계만큼 인식이 중요한데 아까 최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무섭다, 공포스럽다 얘기했는데요. 지금 여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은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공안정국.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됐다 그래서 무슨 현행범으로 걸렸나? 이런 의아함까지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갑을 채워서 체포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받아들일 여론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그 깊은 고려가 없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이문정 검사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8월 29일 날 개혁 5적을 얘기했는데 한 달이나 지난 9월 29일에 법무부 장관이 언론 공지를 네. 통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랬죠.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 업무 공정성 이걸 강조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럼 왜 그 사람은 아까 최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정무직 공무원도 아닌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로 경고를 끝내고 이 지금 이진숙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이 숙청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청당한 지 하루 만에 수갑을 채워서 체포를 그 수갑을 채운 모습에 대해서 아마 반대 진영에서는 그거 자체가 상당히 망신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지방선거에 당선되라고 고사 한번 되게 지내준 겁니다, 저거.